바닷가 골목길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상가 빌딩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은 이제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죠. 40년 전 젊은 시절의 지혜와 남편이 꿈을 품고 세운 곳. 시간이 흐르며 멋스러움이 더해진 나무문, 계절마다 다른 빛을 뿜는 창가, 그리고 저녁역 계단에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의 냄새. 이 모든 게 지혜의 소중한 날들을 비추는 거울 같았어요. 아침 7시 늘 그렇듯 지혜는 2층 집에서 내려왔어요. 계단을 밟는 발소리는 오랜 습관 탓인지 조심스러웠죠. 마치 건물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안녕 석진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1층 작은 식당 앞에서 석진이 벌써 문 앞을 쓸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을 넘긴 석진은 지혜와 남편이 이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의 오랜 친구죠. 아, 지혜 씨. 오늘 좋은 생선 들어온다고 해서 아침 일찍 시장 다녀오려는 참이야. 석진의 목소리는 늘 살짝 낮고 부드러운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오, 기대되네. 오늘 저녁은 손님들로 북적일 것 같아.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식당 안쪽에서 고개를 내민 석진의 아내 은주를 보았어요. 지혜 씨 안녕. 오늘도 멋진 옷차림이야. 은주의 눈은 지혜의 단정한 한복을 보며 반짝였죠. 이거 오래된 거야. 근데 오늘 기분이 좋아서 입어봤어. 지혜는 살짝 쑥스러운 듯 소매를 매만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한복을 입는 일은 드물었죠. 예전엔 둘이 함께 한복 차림으로 동네를 산책하곤 했지만 그건 벌써 10년도 더 된 추억이었어요. 지혜는 작은 한숨과 함께 그 기억을 마음 깊이 묻었죠. 자, 오늘도 하루 시작해볼까? 그렇게 말하며 지혜는 건물 뒤쪽 작은 정원으로 향했어요. 아침 햇살에 젖은 장미꽃잎이 6월의 부드러운 빛을 받아 반짝였죠. 남편이 아꼈던 장미는 이제 지혜가 혼자 돌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물주기, 계절마다 가지치기, 겨울이면 뿌리를 덮어주는 일. 이 작은 일상이 지혜의 삶의 리듬을 만들어갔어요. 물주기를 마치고 지혜는 동네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침 장보기는 그녀에게 중요한 일과였죠. 야채 가게에서 제철 채소를 고르고 생선 가게에서 저녁 반찬거리를 샀어요. 돌아오는 길엔 늘 동네 카페, 바다커피에 들렀죠. 어서 오세요, 지혜 씨. 오늘도 평소처럼 드릴까요? 카페 주인 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혜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응, 부탁할게. 오늘은 테이크아웃으로. 지혜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가 내려오길 기다렸어요. 창밖으론 동해선 기차가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지나갔죠. 동해의 풍경은 계절이 바뀌어도 늘 변함없는 안정감을 주었어요. 다 됐어요. 수진이 커피를 내밀며 말을 꺼냈어요. 그러고 보니 지혜씨 1층 빈 가게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대요. 응? 부동산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어.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어요. 건물로 돌아오는 길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엔 딸 예린의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예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안녕. 오늘 시간 있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예린의 목소리엔 살짝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전화론 말하기 좀 그래서.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언제든 와. 엄마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은 뒤 지혜는 살짝 걱정이 됐어요. 예린이 직접 찾아온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거겠죠. 서울의 광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예린은 강릉에 내려오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더라? 설날이었나 아니면 작년 남편 제사 때였나? 지혜는 기억이 흐릿해진 자신에게 살짝 서글픔을 느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지혜는 오후부터 건물 관리 일을 시작했어요. 월세 확인, 수리할 곳 점검, 은행 업무까지. 예전엔 남편이 하던 일들을 이제 지혜가 척척 해내고 있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정리했어요. 저녁이 되자 지혜는 다시 건물을 둘러봤어요. 동해선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살짝 떨리는 유리창,
그걸 볼 때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작은 떨림은 그녀의 일상 일부였거든요.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고 멀리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일은 비가 오려나? 지혜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비 오는 날은 늘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지만 그것도 강릉의 매력 중 하나죠. 지혜는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즐겼어요. 다음 날 오후 예보처럼 강릉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빗방울이 창을 두드리다 점점 세찬 비로 바뀌었죠. 지혜는 2층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풍경을 바라봤어요. 동해선 기차는 비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나갔고 승객들의 우산은 색색의 꽃처럼 보였어요. 비 오는 강릉도 나쁘지 않네. 지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혼잣말을 했어요. 비 오는 날은 시장도 한산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매력적이었죠. 창밖으론 비에 젖은 거리가 빛을 반사하며 물결처럼 흔들렸어요. 그러다 지혜는 1층 빈 가게가 오늘 새 세입자로 바뀐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 부동산 사무소가 이사 오는 날이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가 넘었어요.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바빴을 텐데 비 때문에 늦어졌을지도 몰라요. 지혜는 우산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현관을 나서자 비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젖은 흙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공기가 섞인 향기. 빈 가게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물건 옮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계신가요? 지혜가 말을 걸자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아, 죄송해요. 건물주님이시죠? 최윤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젖은 머리를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지혜예요. 오늘부터 잘 부탁해요. 비 오는 날 이사 힘들었죠? 아니요, 오히려 비 오는 날 이사라니.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비는 불을 가져온다잖아요. 윤호의 낙천적인 대답에 지혜는 살짝 놀랐어요. 보통 비 오는 날 이사를 꺼릴 텐데 그는 긍정적으로 보았죠.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선반 설치 때문에 좀 고민 중인데 괜찮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호의 솔직한 태도에 지혜는 살짝 당황했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아직 어수선했지만 기본 가구는 배치되어 있었죠. 여기서 부동산 사무소를 시작하시는 거죠? 네, 최윤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아직 작은 사무소지만 강릉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윤호는 가게를 안내하며 열정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엔 열정이 넘쳤고 지혜는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죠. 오지혜 씨는 이 건물에 오래 사셨어요? 응, 거의 40년 가까이 됐네. 남편과 함께 지은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아, 실례했어요. 윤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오래전 일이야. 지혜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속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죠. 그럼 그 선반 얘기나 해볼까? 화제를 바꾸려는 듯 지혜는 방 구석의 선반을 가리켰어요. 아, 이거요? 설치 방법이 잘 모르겠어서. 둘은 비소리를 배경으로 선반 설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혜는 예전에 남편과 가구를 조립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정확한 조언을 해주었죠. 윤호는 가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지혜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건 오지혜 씨께 드리는 작은 인사예요. 윤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엔 강릉 특산품으로 만든 섬세한 코스터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와, 정말 예쁘네. 이런 걸 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 가게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인연에 감사하고 싶었어요. 윤호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살짝 감동했어요.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창밖으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갔어요. 어머, 이렇게 늦었네. 벌써 어두워지고 있어. 아, 시간 뺏어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큰 도움 됐어요. 윤호는 고마움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나야말로 즐거운 시간이었어.
지혜가 가게를 나서려는데 갑자기 비가 세게 쏟아졌어요. 우산 있으신가요? 윤호의 말에 지혜는 손이 빈 걸 깨달았어요. 어머 깜빡했네. 건물 안에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여기 이거 쓰세요. 윤호는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는 아직 정리할 게 남아서 괜찮아요. 자 쓰세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세찬 비를 보고 우산을 받았어요. 고마워 내일 돌려줄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내일도 비 온다던데. 윤호의 따뜻한 미소에 지혜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마치 비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 같았죠. 그럼 내일 봐. 지혜는 우산을 쓰고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자기 방에 돌아온 그녀는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마을을 바라봤어요. 동해선 기차가 비 속을 지나가며 반짝이는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신기한 하루였네. 지혜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윤호가 준 코스터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그의 미소와 따뜻함이 로 오늘의 비처럼 그녀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죠. 2주가 지나고 지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침 햇살이 방을 채울 때 지혜는 평소보다 정성스레 머리를 매만졌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짓는 자신을 발견했죠.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중얼거리며도 거울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60세가 되어도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걸까? 지혜는 혼잣말을 하며 바다로 향했어요. 1층으로 내려가니 최윤호 부동산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지혜 씨. 윤호의 밝은 목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깼어요. 안녕 윤호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아침엔 머리가 맑아서 좋아요. 그리고 이 시간 강릉의 공기는 정말 특별하잖아요. 윤호의 말에 지혜는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 역시 강릉의 아침 공기를 사랑했죠. 바다 냄새와 오래된 마을의 정취가 섞인 공기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었어요. 그러고 보니 오지혜 씨 전에 말했던 수도관 말인데요. 업체에서 오늘 오기로 했어요. 윤호가 수첩을 펴며 말했어요. 어머 벌써? 고마워 이렇게 빨리 챙겨줘서. 지혜가 무심코 말했던 2층 세면대 수도관 누수 문제를 윤호가 이렇게 빨리 해결해 줄 줄은 몰랐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건물에 있는 이상 저도 관리에 도움되고 싶어요. 그리고 윤호는 잠시 말을 고르며 이어갔어요. 지혜 씨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그 말과 눈빛에 지혜는 가슴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 살짝 당황한 듯 대답하며 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윤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업체는 10시쯤 올 거예요. 저도 같이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응 부탁할게. 그 후 지혜는 늘 하던 대로 시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웠죠. 마음속엔 묘한 기대감이 피어났어요. 바다커피에 도착하자 수진이 카운터에서 미소로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소처럼? 응 부탁해 수진아. 커피를 기다리며 지혜는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최윤호 씨 어떤 사람 같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어요. 윤호 씨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며칠 전에도 여기서 커피 마시며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했는데 이 마을을 진짜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수진의 말에 지혜는 살짝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 친절한 사람이야. 수진은 커피를 내밀며 살짝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혜 씨 혹시 윤호 씨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 무슨 소리야. 그냥 새 세입자라 궁금했을 뿐이야. 지혜는 당황하며 부정했지만 수진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누군가에게 관심 갖는 건 좋은 일이에요.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운 커피가 살짝 뜨거워진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죠. 시장에서 장을 보고 건물로 돌아오니 약속대로 수도관 업체가 와 있었어요. 윤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업체 사람과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죠. 아 오지혜 씨 오셨어요? 지금 상황 확인하고 있어요. 고마워 윤호 씨. 정말 큰 도움 됐어.
지혜는 장바구니를 든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 배관이 꽤 오래됐네요. 부분 수리보단 이 부분 전체를 교체하는 게 낫겠습니다. 업체 직원의 설명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를 봤어요. 지혜 씨 어떻게 하실까요? 비용은 좀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교체가 나아요. 윤호의 진지한 태도에 지혜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윤호 씨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 부탁할게. 작업이 시작되고 지혜와 윤호는 2층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지혜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요. 그 말에 지혜는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어머 무슨 소리를. 지혜는 쑥스러움을 숨기려 가볍게 말했지만 얼굴은 확실히 달아올랐어요. 진심이에요. 지혜 씨 같은 멋진 분을 만난 건 제 행운이에요. 윤호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뭐라 대답할지 몰라 미소만 지었어요. 작업이 끝난 후 지혜는 윤호를 바다커피로 초대했어요. 커피 한 잔 어때? 지혜는 망설였지만 솔직한 마음을 따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러자. 바다커피에서 수지는 둘을 보곤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둘은 자연스레 대화를 나눴어요. 윤호의 고향 이야기, 지혜의 젊은 시절 추억, 그리고 강릉의 매력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윤호 씨는 왜 강릉에 왔어? 지혜의 질문에 윤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 가족과 강릉 여행을 왔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특히 동해선 기차를 탔던 풍경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여기서 살고 싶었죠. 윤호의 눈엔 순수한 동경이 담겨 있었어요. 로 꿈을 좇는 소년 같은 빛. 꿈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네. 네. 그리고 윤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혜 씨를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에요. 그 말에 지혜는 가슴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시선을 받은 거였죠. 또 무슨 소릴. 지혜는 쑥스러워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속엔 확실한 따뜻함이 퍼졌어요. 카페를 나와도 둘의 대화는 이어졌어요. 동해선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함께 보며 지혜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오늘 정말 고마워 윤호 씨. 저야말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또 시간 되면. 윤호의 말에 지혜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당연하지. 방으로 돌아온 지혜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마음속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죠. 기대, 불안 그리고 작은 기쁨. 내가 뭐 하는 걸까? 지혜는 중얼거리며도 마음 깊은 곳에선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되찾고 있었죠. 7월 강릉엔 여름 햇살이 쏟아졌어요. 지혜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아침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골목 꽃집에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어요. 오늘 이건 누구 선물인가요? 꽃집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아니요, 저 자신에게요. 지혜는 살짝 쑥스러워하며 답했어요. 자신을 위해 꽃을 산 게 몇 년 만일까? 남편이 살아있을 땐 생일이나 기념일에 꽃을 받곤 했지만 스스로를 위해 꽃을 사는 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장미를 작은 유리병에 꽂아 테이블에 놓자 방 전체가 밝아진 듯 했어요. 그날 오후 지혜가 최윤호 부동산 앞을 지나는데 윤호가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자료를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죠. 지혜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지혜 씨. 대화가 끝난 윤호가 그녀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어요. 일 중이었네? 방해하면 안 되지. 아니요, 방금 끝났어요. 지금 시간 있으신가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윤호의 표정엔 살짝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응, 괜찮아. 둘은 바닷가로 향했어요. 7월의 바다는 푸르게 빛났고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이번 주말에 강릉 여름 축제가 있잖아요. 아시죠? 윤호가 살짝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매년 열리는 행사지. 혹시 같이 갈래요? 윤호의 초대에 지혜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데이트 같네. 장난스레 말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네, 그게 목적이죠.
윤호의 직설적인 대답에 지혜는 놀랐어요. 윤호 씨, 나 60세야. 당신은 아직 40대 중반이고 나이는 상관없어요. 지혜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요. 윤호의 진지한 눈빛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은 나이를 초월한 한 여성이었을까? 생각해 볼게.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과 마주했죠. 최윤호라는 남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오랜 외로움 속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에 대한 의존일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지혜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잊고 있었어요. 거울 속 늘어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이런 나를 뭘 보고 좋아한다는 거지? 중얼거리며도 그녀 마음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1층으로 내려가니 석진과 은주가 식당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안녕 지혜 씨. 오늘도 예쁘네. 석진의 농담 섞인 인사에 지혜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또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석진 씨. 아니 요즘 지혜 씨 정말 빛나 보여. 뭔 좋은 일 있나? 석진의 말에 은주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 어제 지혜 씨가 윤호 씨랑 바닷가 걷는 거 봤어. 둘이 참 즐거워 보이더라. 지혜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어머 그냥 잡담 좀 한 거야. 아 놀리지 마. 그래도 지혜 씨가 웃으며 지내는 거 멋진 일이야. 석진의 따뜻한 말에 지혜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오후 지혜는 바다커피에 들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수진이 다가왔어요. 지혜 씨 무슨 고민 있어요? 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혜는 본심을 털어놓았어요. 수진아 사람은 나이 들어도 사랑해도 괜찮을까? 수진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당연하죠. 마음엔 나이가 없어요. 우리 할머니 75세에 재혼하셨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 만이었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 행복을 느낄 기회가 있다면 꼭 잡으라고. 수진의 말에 지혜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도 딸 예린에게 같은 말을 해왔었죠. 인생은 한 번뿐 행복한 시간을 소중히 하라고. 그런데 자신에게 그 말을 적용하지 못했던 걸까? 고마워 수진아. 용기 좀 얻었어. 카페를 나온 지혜는 결심한 듯 최윤호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윤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오지혜 씨. 무슨 일이세요? 윤호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내일 저녁 6시 어때? 지혜의 말에 윤호는 잠시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여름 축제에 같이 간다고 했잖아. 6시에 만나자. 그 말에 윤호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졌어요. 네, 물론이죠.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옷장에서 한복을 꺼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연한 파란색 한복, 하얀 꽃무늬가 수놓아진 옷. 10년 넘게 입지 않았던 옷을 조심스레 펼쳤어요. 오랜만이야. 한복을 쓰다듬으며 지혜는 내일을 생각하며 설렜어요. 다음 날 한복 차림에 지혜는 집 앞에서 윤호를 기다렸어요. 오지혜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윤호도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나 그녀를 보며 말을 잃었어요. 고마워 당신도 멋져. 둘은 작은 미소를 나누며 축제장으로 향했어요. 축제 거리는 등불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꼬치구이 냄새, 북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지혜는 오랜만에 축제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야식 어때요? 윤호가 꼬치구이 가판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응 좋지. 옛날에 남편이랑 올 때도 자주 먹었어. 윤호가 살짝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지금을 즐기고 싶어. 지혜의 미소에 윤호도 웃으며 답했어요. 네, 오늘 최고의 추억 만들어요. 둘은 가판대를 돌며 게임을 즐기고 마지막엔 붉은 강 위로 터지는 불꽃놀이를 봤어요. 밤하늘에 펼쳐진 큰 꽃불을 올려다보며 지혜는 윤호의 손이 살짝 자신의 손에 닿는 걸 느꼈어요. 놀랐지만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지혜 씨. 불꽃빛에 비친 윤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당신을 좋아해요. 바다 소리와 불꽃 소리에 묻힐 듯한 작은 고백이었지만 지혜의 귀엔 분명히 들렸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손을 살짝 맞잡았어요. 둘은 불꽃놀이가 끝날 때까지 말없이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두르고 싶진 않아요. 그저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해요. 지혜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마음이 기뻐. 집 앞에서 헤어질 때 윤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멋진 시간이었어요. 나야말로 즐거웠어. 지혜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멀리 사라지는 불꽃의 장광을 바라봤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따뜻함과 오랜만의 설렘이 가득했어요. 내가 사랑에 빠진 걸까? 지혜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였어요. 그건 분명 사랑이라 부를 만한 감정이었죠.